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24학년도 05년생들이 준비하는 논술 전형입니다. 고3이 되는 05년생. 자, 이미 고3이 되었죠. 1월 달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N수생들이 준비하는 바뀐 입시제도 24학년도의 논술 전형 90%입니다. 자, 논술 90%라는 것은 그러면 내신 또는 학생부가 10%밖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숙명여대, 한양대, 홍익대가 그런 대학입니다. 자, 학생부 10%만 반영되니까 내신이 낮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얼만큼? 6등급도 합격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숙명여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숙명여대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한 과목. 이 중에서 2합 5를 맞추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잘해요. 그럼 영어 2등급이다. 탐구를 잘해요. 탐구 2등급이다. 그러면 2합 4잖아요. 근데 하나를 실수해서 탐구를 3등급 맞았다. 그래도 2합 5가 되죠? 이건 해볼만 하지 않냐 이거지. 국어 5등급, 수학 6등급 나와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인문계열이 그렇다. 그러면 인문계열만 그러냐? 아니다. 의료학과나 통계학과, IT공학 전공도 그렇다 이거야. 그리고 자연계 전체가 그렇다 이거. 다만 자연계는 수학 과목의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되고 과탐을 선택해야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약학부가 좀 독특한데요. 약학부는 수능 최저 등급이 높아요. 3개 영역 합 5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을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됩니다. 미적이나 기하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수리 논술을 봐야 되니까 약학부는, 자연계는 수리 논술을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수학에서 내가 3등급을 맞았다 라고 가정하고 영어를 2등급 맞았다. 자, 그러면 이미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영어를 1등급 맞아야 되고요. 과탐을 1등급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3, 1, 1 해서 3개 영역 합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약학부는 어떻게 돼요? 제법 빡세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홍익대 서울 캠퍼스와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있는데요. 둘 다 논술 90%입니다. 자, 홍익대 내신이 낮아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최저 등급을 많이 낮췄네요. 인문계열과 예술학과와 그리고 캠퍼스 자율 전공을 보면 3개 3합 8이에요. 3합 8. 우와, 계속 낮아져요. 3합 6에서 3합 7로, 3합 7에서 3합 8로. 한국사는 4등급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어를 내가 한 3등급 맞았다고 칩시다. 3등급. 자, 그리고 영어를 4등급 맞았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벌써 3합 7이죠. 3합 7. 그럼 이제 수학을 1등급 맞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탐구가 9등급이에요. 이런 경우 되죠. 3합 8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수학 1등급 맞을 리는 없을 거고, 뭐 수학을 3등급 맞았다. 그리고 국어를 3등급 맞았다. 그럼 영어를 2등급 맞아야 3합 8이 되고, 사탐을 뭐 9등급 맞아도 되는 구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만 그러냐? 자연계열의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계열과 캠퍼스 자율전공이 다 그렇다. 다만 여기는 과탐과 수학이 포함된다는 거. 자, 이제 세종 캠퍼스는요, 문과는 뽑지 않고 자연계열만 있어요. 자연계열의 캠퍼스 자율전공해서 똑같은 영역에서 한 개 영역 4등급만 나오면 됩니다. 한 개 영역 4등급. 이거는 뭐 영어를 4등급 맞아도 되고요. 과탐 하나를 4등급 맞아도 되는 거죠. 한 개만 4등급 맞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내신을 아예 안 봅니다. 내신을. 그럼 출결, 뭐 봉사활동 이런 거, 세특의 내용. 근데 요거 학종으로 착각하는데 전혀 학종과 상관없고요. 정량평가입니다. 정량평가. 그러니까 정성평가가 아니에요. 학종은 정성평가지만 요거는 정량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결석 몇 번 했느냐에 따라 감점, 봉사시간 얼마냐에 따라 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특은 이제 학교생활 충실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신은 아예 반영하지 않으니까 내신 9등급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내신 9등급은 뭐 출결이나 봉사, 세특을 제대로 했을 리 없죠. 그래서 요 10%에서 점수가 좀 깎일 거다. 하지만 논술 전형이 중요하다. 논술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전체가 한양대는 논술 90%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논술 천하제일 논술 경시대회가 되겠죠. 천하제일 논술 경시대회가 될 겁니다. 자, 한양대
빡셉니다. 자, 여기서 참고사항. 한양대는 보통 경쟁률이 인문계는 150대 1입니다. 자, 근데 수리 논술이 있는 인문계, 그러니까 정책학과나 행정학과, 상경계열, 뭐 경영계열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경쟁률이 최초 경쟁률이 50대 1에서 60대 1로 3분의 2가 날아가 버립니다. 왜? 수학이라는 진입 장벽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쪽은 상경계열 쪽, 이쪽은 수리 논술 한문항 50점, 그리고 600자짜리 언어 논술 한문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과 쪽 경쟁률이 150대 1, 뭐 관광학부 이거 150대 1입니다. 국어 국문학과 150대 1인데 이쪽은 언어 논술 문제 1200자짜리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이제 자연계열은요. 자연계열은 이 의학 계열은 이제 수리 논술 안 봅니다. 그러니까 논술 자체를 안 보고요. 자연계열 학생들은 뭘 하느냐? 논술 칩니다. 자, 근데 수리 논술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해야 되겠죠? 수학 1, 2등급 학생들이 도전해볼 만할 겁니다. 수학 3등급 자연계 수리 논술 풀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한양대 수리 논술 풀 수 있을까? 약간 긴가민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 한양대는 논술이 빡센 데라서 수리 논술, 자연계는 수리 논술, 문과는 언어 논술로 그냥 결판 난다. 논술로 결판 나니까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